월용봉주입니다. 7월 10일 오후, 일요일 오후입니다. 날씨가 정말 장난이 아닐 정도로 많이 더운데요. 어떻게 이 일요일을 보내고 계신지요? 정말 많이 더운데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아직 본격적인 더위 시작도 안 했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다시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대구는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34도, 35도가 뭐 연일 뭐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참 많이 덥습니다. 덥기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앞으로 시작 짧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FOMC 때까지 또는 9월까지 조금 더 길게 보면 하반기 전체를 어떻게 보면 윤곽을 좀 잡을 수 있는 한 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벤트가 그만큼 많은 한 주인데요. 이번 주 시장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미국 시장의 경우를 먼저 보면 다우 0.77% 상승, 나스닥 4.56% 상승, S&P 500 1.94%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하락분을 상쇄를 하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우나 S&P 500은 일단 거의 지난주에 이 하락분을 거의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애매한 정도의 상황. 이 부분이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내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인한 뭐 기술적 반등 이런 흐름으로 보여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 이번 주에 워낙 중요한 지표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1.96% 반등이 좀 나왔고요. 코스닥은 5.07% 반등이 나왔는데 5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5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막판에 금요일 날 장 막판에 이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하면서 장중 변동성이 한번 좀 있었는데 오늘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죠.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뭐 그대로 자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3분의 1이냐 과반이냐 이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과반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제 그저께 이제 금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시다 총리의 힘이 앞으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긴 한데 아베 총리만큼 강경하거나 심지가 아주 뭐 진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만큼 그렇게 굳지는 못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 길게 중장기적 시각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관계에서 동아시아 쪽 마찬가지고 국제 관계에서 일본의 이 강경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금 해결 가능성, 조짐들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3분의 2 이상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개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3분의 2를 넘게 되면 아베의 유지를 받아야 돼라는 쪽의 시각들이 크게 여론화되면서 아마 침략이 가능한 국가로의 변화가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또 주변 국가의 관계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거고 기시다 총재의 총리의 이 힘도 조금 더 당분간은 강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했던 두 번째 산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너무 잘 나와도 안 좋고 너무 안 나와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적당한 둔화가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서프라이즈 수준의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4월 수치, 4월에 있었던 수치들은 조금 하향 조정됐고 5월 수치도 어제 발표된 5월 수치도 약간 뭐 수정이 되긴 그러니까 하향 수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비농업 고용자 수 자체가 일단 37만 정도가 나왔어요. 37만. 컨센이 27만이었습니다. 전월은 38.4만이었고요. 37.2만입니다. 요번 주는, 요번 달은.
사실 한 30만 정도쯤 나오면 제일 적당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너무 잘 나오는 바람에 이 흐름이 이제 이거 발표되면서 일단 선물부터 시작해서 급락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본장 시작을 해서도 일단 급락 출발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고용보고서의 전체 고용률은 좀 둔화가 됐고요. 실업률은 그대로 3.6%가 그 전달과 똑같이 3.6% 유지가 된 상태고, 이제 하나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거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0.3%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이 나왔는데, 이건 컨센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전월이 0.4% 상승이었으니까 그거보다는 상승률은 약간 개미 눈물만큼 둔화되는 정도의 모습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도매 재고가 1.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컨센이 2% 상승이었고요. 전월이 2.2%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매 재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은 수요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씩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 해석이 가능한 정도의 수치를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그러니까 6월달 시장의 급락을 또 유도했던 것 중에 여러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이 추정치잖아요.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발표 한번 나왔었죠. 지난주에 마이너스 1.9% 상승 가능성, 이렇게 역성장 가능성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2.1에서 마이너스 1.9로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거에서 마이너스 1.2%로 상당히 좀 개선폭이 좀 제법 잘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금요일 날 그래도 나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강보합권 마감을 하지 않았나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은 어제 나온 고용보고서,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이번 주 있었던 발언들, 엊그저께 있었던 발언들,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일단 7월 FOMC에서의 75bp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매우 높아졌고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정적인 상황 수준 근처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변수는 일단 이번 주 13일 날 나오게 될 CPI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어쨌든 75bp로 인상되는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일단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처음으로 다시 100bp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가능성이 현실화되기는 거의 어렵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만약 이번 달에 75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8월 달 한 달이 일단 비잖아요. 이제 FOMC가 없잖아요. 없는데 지금 현재 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물가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지금 올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의 상황을 놓고 보면 7월, 8월 인플레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차원에서 일단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후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10년물, 2년물 국채금리가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 경기 침체 속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죠. 2년물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당장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다. 근데 뭐 더군다나 이제 아주 강력한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2년물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는 거고, 반면 10년물 금리가 자꾸 떨어지거나 또는 이제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정도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 10년 뒤의 가치와 2년 뒤의 가치가 뒤집어져서 2년 뒤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니까 10년 뒤로 갔었을 때 오히려 경기가 더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단 뭐 그런 차원에서 금리 역전이 이루어졌는데, 금리 역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던 결과물을 보게 되면 100%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14개월에서 24개월 정도 사이 그 사이에 안에 경기 침체가 이루어진 경우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많이 있었던 한 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일단 컨센보다 하향돼서 나왔습니다. 하향돼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실적은 일단 견조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컨콜에서 발표했던 부분과 비슷하게 수요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공급을 조절을 하면서 적당하게 가격대를 좀 유지할 것이다. 디램 가격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는 좀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내년부터 돌아설 것이다. 이게 원래 내년 상반기까지는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는데 3전 발표 이후 나오는 전망들에서 올 4분기까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승 전환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씩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던 부분, 이 수급적 측면에서 조금 변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반도체 섹터들도 반등들이 좀 나와주는, 우리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의 반도체 섹터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삼전 실적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안 좋다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 선방을 했네. 그럼 앞으로도 뭐 공급 조금씩 줄여가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선방은 나올 수 있겠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섹터들도 반등들이 제법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전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부분이고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그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꺾여 나가느냐 아니냐가 가장 현재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금리를 그러지 않아도 뭐 지금도 아직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6월까지만 딱 놓고 보면 6월을 기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6개월 상반기가 지났는데 미국의 금리는 0에서 1.75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굉장히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라는 것이고 QT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한 긴축 속도, 유동성 흡수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제법 지금 침체와 관련된 지표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제어를 좀 할 것이다. 속도가 좀 제어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금요일날 일단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그 기대감이 또 조금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 이번 주 CPI가 그래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베 피격 이후에 환율이 요동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N 환율, N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이나 이런 엔화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당분간은 이게 아마 주 초 중반까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연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반영하느냐까지는 엔 환율도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참 지난주에 또 하나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들 중에 뭐 거의 대부분 연준 위원들이 했던 발언들은 75bp 인상 그리고 9월 50bp 인상 그 베이스 시나리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했었었고요. 금요일 날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에 이제 언급이 나왔던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7월 75bp 인상은 찬성하겠다. 그러나 올해 연말 금리는 3% 정도 수준이 적절할 것 같다. 그러면 기존보다 조금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지금 1.75니까 1.25 정도가 남는 건데 1.25% 정도가 남는 건데 보스틱 총재의 논리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요번에 0.75를 올리게 된다면 남는 건 이제 0.5만 남는다. 이 0.5가 남는데 남은 FOMC는 9월, 11월, 12월 세 번이 남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0.25씩 올린다 하더라도 한 번은 쉬어야 한다. 그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했던 거고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와 조금 비슷한 얘기죠. 이게 한 번은 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일단 물론 소수 의견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소수 의견이고요. 이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 결코 적지는 않다, 작지는 않다라는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뭐 윌리엄스 총재 같은 경우에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75bp 얘기를 했고 그 뒤에 지금 현재 인플레를 두드러 잡는 거에 더 목표를 잡아야 된다라는 쪽의 얘기, 기존 다른 위원들의 얘기와 좀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가 나왔었고 유독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의원이 라파엘 보스케 이 애틀란타 연은 총재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 일단 경제 지표인데요. 기본적으로 5월 CPI 뭐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산입니다. 세 번째 산인데 헤드라인 CPI는 조금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높게 나와도 크게 제가 생각할 때 뭐 9%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정도의 상황 아니라고 한다면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근원 PC, 핵심 PC이잖아요. 핵심 PC는 조금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6.0에서부터 이제 이 6%를 넘기면서 이게 이 6을 앞자리 6을 달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제법 크게 줬었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진정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예상치와 다른 실제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제가 분석하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 전문 다른 그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기본적인 수치들이 뭔가 지금 그 베이스되는 수치들이 실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의 수치들과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두렵습니다. 사실은 좀 두려운 경향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일단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13일 날입니다. 금통위가 있는데 과연 빅스텝 밟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빅스텝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크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뭐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 0.5를 올려도 이번에 미국이 만약에 0.75를 올린다면 뭐 한미 금리 역전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무래도 부담된단 말이죠. 이게 외국인들 매도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 IMF 때처럼 크게 막 이렇게 굉장히 그 두려워해야 되는 정도의 상황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0.25를 올리게 된다면 시장에서 오히려 우려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하고요. 대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급격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는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급하게 올리고 나면 미국이 조금씩 긴축 속도가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서 요렇게 올라가는 걸로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해지는 이런 구간쯤 오게 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 속도는 확실히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아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내년 초부터는 금리 인하 얘기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올 연말부터 얘기들은 나올 거고요. 빠르면 올 내년 1분기 정도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될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늦어도 제가 볼 때 지금 뭐 시장에서 3분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제가 볼 때 2분기를 넘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금리 인하는 시작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기대 지수들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월요일 날 비중이 미시건대만큼은 아니지만 월요일 날 뉴욕 연은에서 조사하는 소비자 기대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10일까지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지표 통계들이 발표가 되는데 요것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계속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수입은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늘어났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추이 변화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 날은 이제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 끝나고 되겠죠. OECD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아마 이것도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 둔화 관련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중국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고 6월 CPI 그러니까 오전에는 중국의 수출입 동향에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오후에는 6월 CPI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아니라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중국 2분기 GDP 발표가 있고 미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것도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 시장을 충격으로 몰아놨던 것 중에 하나가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인플레를 얘기하는 거죠. 7월 기대 인플레 발표가 있을 것인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요번 주가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한 주다. 이벤트상으로 봤을 때, 경제 지표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번 주는 굉장히 우리가 제가 지난주까지 계속 이 말씀 드렸잖아요. 목금 우리 반등 나올 때도 불나방 되지 말자. 확인할 거 좀 더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번 주가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부분까지는 확인이 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말씀을 계속 그렇게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도 역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텐데 일단 6월 CPI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JP 모건이라든지 뭐 이제 금융회사들 중심으로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또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 게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콜에서 뭐라고 얘기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실적이 이 2분기 실적이 사실 조금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뭐 누구나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은 좀 둔화돼서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문제는 이제 컨센과 관련해서 컨센 하향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부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컨센 하향이 아마 거의 기업들 거의 대체적으로 컨센 하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가에는 지수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컨센 하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컨센을 하향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키게 되면 3분기, 4분기 넘어갔을 때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갈수록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2분기 때 지금 이 실적 둔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컨센을 오히려 하향을 시켜버리면 묻어갈 수 있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묻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대신 그랬다가 3분기, 4분기 넘어오면서 실적들이 예상보다 좀 더 괜찮게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고려를 한다면 아마 컨센을 하향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곧잘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 퍼밸류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밸류의 문제가 조금 더 다운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밸류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대로 가만히 있지만 컨센이 하향되면서 퍼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호적인 역할은 아니에요. 어차피 안 좋을 겁니다. 안 좋을 건데 얼마나 시장이 그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에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여전히 국제유가나 국채금리는 신경을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그동안 이제 한동안
종종 말씀을 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일단 빈살만 왕세자와 미팅이 있죠. 1대1 미팅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얼마큼의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사우디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을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낼 수 있느냐. 그래서 국제유가를 얼마나 잡아낼 수 있겠느냐. 지금 중요한 건 지난주에 국제유가가 좀 잡혔던 거, 그 잡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잡히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결과적으로 일단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CPI가 인플레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빠지게 되면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수요 부진이 우려돼서 유가가 빠지는 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연관해서 놓고 봤었을 때 만약에 공급을 좀 늘릴 수 있고 공급을 늘림으로 인해서 유가가 조금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될 수 있고 그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래서 국제 유가가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다른 충격 없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금리 인상 속도도 줄여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 이제 한 3개월여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 그를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 중동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베네수엘라나 이란의 원유가 이제 국제시장에 나올 가능성, 규제 완화와 관련된 가능성들 지금 얘기들 본격적으로 나왔잖아요. 이게 조금 더 강하게 더 이 생산되는 양이 국제사회로 공급이 원활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도 국제유가를 조금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쪽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뭐 휴전 가능성 얘기 나왔을 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이게 지금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휴전 얘기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푸틴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지는데 굳이 지금 더 좋은 카드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지금 딜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단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 데이가 이번 주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얼마나 소비가 나올 것이냐. 이제 이것도 사실 조금 과거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소비 활성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실적 이런 거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벤트들이었는데 이번 프라임 데이 쪽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작년보다 얼마나 더 판매가 됐느냐라고 나오면 호재가 될 것이지만 작년 대비 얼마큼 줄었습니다라는 얘기 나오면 경기 침체에 지금 소비자들 지금 소비 지갑을 지금 닫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건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하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지수 관련해 가지고는 코스피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2260이 일단 있습니다만 80에 한번 걸릴 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80을 딱 찍고 일단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한 번 더 이 상황을 봐야 될 거고 요번 CPI가 만약에 제대로 못 나온다면 원하는 대로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물가의 피크아웃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60까지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CPI가 조금 그나마 우호적으로 나와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와주고 기대 인플레도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2410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2410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 자리는 60까지 이제 보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코스닥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표 딱 그 범위 안에서 저점 고점이 고안해서 딱 찍혔었는데 워낙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요즘 변동성이 워낙 커서 일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730에서 한 810포인트 정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지난주와 똑같은 예상치 레인지입니다만 코스닥의 레인지는 계속해서 제가 한동안 하향했었는데 이번 주 일단 반등 쪽으로 조금 상향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주 CPI가요.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나와준다라고 하더라도
7월 25일, 26일 있게 될 FOMC에서 75bp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CPI가 만약에 시장에서 원하는 정도대로 인플레가 꺾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다음 달 지표 분명히 더 둔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9월 FOMC가 확실히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공격적인 통화 정책에 브레이크가 좀 걸리면서 0.25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경기 침체,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인플레가 꺾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안 올려도 된다. 빠르게 그렇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분명히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지금 뭐 시장에서 보면 경기 침체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경기 침체로 완전히 진행됐을 때 얘기고요. 만일을 대비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뭐 나쁠 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도 충분히 봐두시는 거 필요할 거고요. 여차하면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만약에 경기 침체까지 그렇게까지 안 간다면 그러니까 연준이 그 전에 스톱 버튼을 누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주 CPI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우리나라 금통위 그리고 실적과 컨센 하향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 키워드 정도가 아닐까 보여지고 지난주도 제가 관심 섹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번 주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불나방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확인할 것까지는 확인을 하고 가자. 아직까지는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이제부터 완전히 턴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지난달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난달에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거에서 지금 요렇게 가면서 이제는 요거 약간의 뭐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상태. 요 상태를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가는 거를. 요렇게 가는 걸 지금 예상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요 구간쯤 와 있어요. 지금 요 구간쯤 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CPI라든지 이후 몇몇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수는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저점 또 깨질 수 있어요. 그 논리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6월 23일부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신용 물량 한 번 더 털어내야 될 물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한 번 더 털어내야 될 물량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을 살았잖아요. 팔딱고개를 두 번을 넘긴 거예요. 두 번을 넘긴 건데 이거 받아내고 움직일 이때까지 시장의 성격을 본다라고 한다면 경험상 제 경험상 이때까지 시장의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강하게 더 털어내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경계를 하면서 보자. 만약에 여기서 경기 지표들이 시장이 원하는 대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실하게 반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스럽겠지만 만에 하나 그렇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남아있는 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불나방 뭐 단타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면 불나방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리 사실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막 어떤 괜찮은 종목이라고 했었을 때 어차피 지금 바닥권 지하실 매칭 좀 와 있을 텐데 걔네들을 매수를 했다. 여기서 조금 더 물린다 하더라도 뭐 이 손실폭은 분명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감수할 수 있겠다 싶으면은 지금 일부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더 안전을 하고 가자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다. 아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아시면 그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대응을 민첩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예상을 보고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인을 하고 가자. 무릎에서 사도 된다. 지금 발바닥이다. 근데 발바닥인데 발바닥 밑에 이 더 큰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이
그 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굳은 살 이런 것들이 점점 지금 밑에 두꺼워지고 있는 상황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남아 있는데 발바닥에서 자꾸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보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밑에 지하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니까 무릎까지 올라오고 사도 어깨까지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네, 날씨 많이 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남은 일요일 오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